요새 들어서 정말 많이 쓰는 본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신이라는 약재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네, 세신 우리나라 말로 족돌이풀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하트 모양의 이파리가 이렇게 나고요. 요 밑에 이렇게 보라색 꽃이 좀 특이하죠. 이런 식으로 핍니다. 꽃이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약재로 쓸 때는 뿌리를 써요. 이제 뿌리가 이렇게 가느다란 마치 수염난 털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는데요. 굉장히 얇으면서 요 뿌리가 먹어보면요. 되게 매운맛이 나요. 혀가 막 마비되는 듯한 그런 매운맛이 납니다. 그래서 한약재로는 이게 세신이 얇을 세자에다가 매울 신자예요. 얇으면서 매운맛이 난다고 이제 세신이라고 붙여져 있고요. 이게 족돌이 풀린 이유가 족돌이가 이거죠. 뭔지 아시죠? 이거 옛날에 이제 뭐 이제 여성분들이 관처럼 썼던 그런 건데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족돌이 풀이라고 불립니다. 일단 세신의 효과를 보면요. 성미부터 보면 미 대신하고 성오가 되어 있어요. 맛이 많이 맵고 그리고 성질이 따뜻한 약재라는 뜻이에요. 매운 약재들은 전체적으로 좀 발산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음식 매운 거 먹으면 막 땀도 나고 뭔가 이렇게 발산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세신도 마찬가지로 그런 발산하는 효과가 좀 있고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좀 찬 기운을 몰아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효능을 보면 첫 번째로 온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 폐를 따뜻하게 데펴준다는 뜻이에요. 이제 호흡 기능을 좀 원활하게 해준다 이런 뜻으로 보셔도 되고요. 다음 거풍 상환한다고 하는데 이제 찬 바람에 쐬이면 우리 왜 감기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 좀 몰아내준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통규 지통한다고 하는데 요 구멍규자예요. 우리 몸에 구멍이 콧구멍도 있고 입도 있고 귓구멍도 있고 눈도 있고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막혀 있을 때 그런 걸 뚫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코 막힘이라든지 귀가 먹먹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많이 씁니다. 세신이라는 약재가요. 그리고 지통에서 통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효과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주로 쓰는 이제 증상들을 보면은 감기에 많이 써요. 이 세신이라는 약재는요. 특히 맑은 콧물이 나고 가래도 나고 그리고 코 막힘도 발생하고 뭔가 비염 증상이랑 유사하기도 하고 코감기 증상이랑도 유사한데요. 뭔가 그런 증상이 유발되면서 맑은 콧물이 나고 할 때 이 세신이라는 약재가 굉장히 잘 듣습니다. 이 풍습비통이라는 거는 날씨 흐리고 막 바람 불고 찬바람 불고 이럴 때 왜 관절이 더 아프다든지 이런 거 겪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통증들에 잘 듣는다는 뜻이고요. 귀가 먹먹한 그런 증상도 이런 통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뚫어주는 효과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환절기 때 비염 많이 겪으시죠? 그죠? 주변에 요새 코 훌쩍거리고 이러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 되면은 코감기 많이 겪으시는 분들은 이제 맑은 콧물 흘리면서 막 기침하고 이런 증상도 많이 겪으시거든요. 그럴 때 요 세신한 약재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세신한 약재는 쓰는 방법이 있는데 한약재를 쓸 때 우리가 분신좌사의 이런 원칙에 따라서 써요. 이제 한약재를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한약을 다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약재들을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임금군자인데요. 요거는 주증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가장 주인공이 되는 약이고요. 다음 신약, 신하라는 뜻이죠. 신약은요. 군약을 좀 보조해준다든지 아니면 양력을 좀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재들을 같이 배합해서 쓰고요. 이제 좌사인데 좌는 겸증을 치료하거나 군약의 독성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겸증이라는 거는 주된 증상 말고 이제 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곁다리 증상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추가해서 쓰는 약들이 이제 좌약이라고 하고요. 또는 군약이 약효가 너무 세서 독성이 좀 있을 때 그런 걸 좀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를 내고 싶을 때 씁니다. 이 사약 같은 경우는 약물이 뭐 우리가 증상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두면부 질환이 더 심하게 겪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무릎이 더 아프다든지 이렇게 겪는 그 부위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약 작용 부위를 좀 이렇게 올려준다든지 내려준다든지 하는 약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재들을 이제 사약으로 분류해서 쓰고요. 또는 여러 가지 약물을 같이 쓰니까 이게 좀 조화롭게 몸에 들어가서 잘 흡수가 되도록 도와주는 약재들도 있는데 그런 약재들을 이제 사약으로 씁니다. 세신 같은 경우에는요 군신약으로 쓰는 약은 아니에요. 좌약으로 쓰는 약입니다.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 이제 콧물도 나고 뭔가 이런
몸에 있는 구멍들이 잘 윤택하지 않은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같이 넣어서 이제 소량 넣어서 쓰는 거죠. 요게 이제 보험약 중에 하나인데 저희 요새 많이 나가요. 소청용탕이라고 불리는데요. 코감기에 많이 씁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코감기 있으면은 양약보다 요거부터 먼저 씁니다. 굉장히 잘 듣거든요. 양약보다 훨씬 잘 듣습니다. 그래서 맑은 콧물 나고 할 때 이제 소청탕 쓰면 뭐 쉽게 잘 먹고요. 여기 보면 세신한 약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제 요 앞쪽이 군신약들 쪽인데 이쪽으로 쓰진 않고요. 좌약으로 이제 세신한 약재를 같이 소량 넣어서 씁니다. 금기가 있어요. 일단은 세신이 많이 외워요. 그래서 많이 쓰면요 오히려 몸에 좀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 량 아주 소량만 넣으면은 효과를 내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기여한다 한 사람은 피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가 허해서 식은땀 많이 흘리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발산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세신을 이때 쓰면은 땀이 더 많이 나겠죠. 식은땀이. 그래서 그럴 땐 쓰지 않고요. 그리고 세신이 성질이 따뜻한 약이에요. 그래서 열감기에는 안 써요. 고열이 난다든지 콧물이 맑은 콧물 말고 막 누런 콧물이 난다든지 막 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감기에는 안 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약들을 사용하고요. 그 감기가 지나면 또 이렇게 좀 찬바람 쏘였을 때 생기는 감기처럼 그렇게 증상이 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쓰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세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환절기 때 비염도 많이 겪고 코감기도 많이 겪으시는데요. 그럴 때 맑은 콧물 흘릴 때 그 세신한 약재가 되게 좋고 그거 소청용탕이라는 약 받아가면 잘 낫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더 나은 약재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다른 정보들이 필요하시면은 어깨동무한의원 오시면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